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제 한명숙 사건 그 검사들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 22일 마지막 공소시효를 앞두고 지금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했는데, 이번 수사 지휘권은 그거죠. 요거 대검의 부장들이 모여서 이문정 검사 등을 이야기를 들어라. 수사 지휘라고 정확히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 요 수사 지휘를 했는데 오늘 그 후폭풍 이제 이게 계속 불고 있는 거죠. 어쨌건 그 박범계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가 좀 독특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를 해라라고 지휘한 게 아니라 지금 이문정 검사나 한동수 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 사건을 그냥 이걸 끝내지 말고 요 측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검사들이 반발할 건수가 사실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수사지휘권을 최초로 발동했을 때가 천정배 장관이 네. 예전에 그 동국대학교 강정구 교수의 그 구속 수사 방침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었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근데 지금 박범계 장관이 내린 그 지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이문정 검사 등 지금 감찰에 그 참여했고 한명숙 그 총리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던 분들의 그 담당 검사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파고들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좀 청취해라. 그리고서 지금 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대검 내에서 집단지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지혜를 한번 모아봐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저는 검찰 스스로 나중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은 그냥 밑자락만 깔았을 뿐이고, 너희들이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든지 간에 그 결론을 그렇죠. 아마 존중하겠지만 그럼 그 책임은 실은 너희들에게 있다. 그렇지. 네네. 이게 지금 그 6일 날 하나 전결된 거 있잖아요. 공소시효 끝난 네네. 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미입건. 입건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남 종결, 이렇게 그쪽 전문용어는 그렇게 되는데 22일 날도 그럴 거냐. 최소한 대검의 네 부장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동수 부장이나 이문정 검사 얘기 들어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워진 거예요. 요거를 만약에 요걸 갖고 6천 쪽이나 되는 이 감찰 기록을 보고도 그냥 진짜로 미입건 공남 종결하면 이들 양심 없는 새끼들이다. 요것을 말한 건데, 여기에 이제 조남관이 그러면 그 자리에 그 부장들 모이는 자리에 보검장들 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그래 그것도 괜찮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조남관의 그 보검장을 참석하게 만드는 걸 보고 조선일보가 그걸 신의 한 수래. 이 미친 새끼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를 보고서 되게 웃겼던 게, 그 고검장급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각 그 주요 6개 지역인가요? 6개 지역의 검찰청의 거의 그 안에서의 검찰청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들을 같이 이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을 뭐 회심의 반격이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에는 했네 했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사 내용대로 따지면 뭔가 자기들이 떳떳하면 그냥 받아들여서 이문정 검사하고 한동숙 차장 검사를 같이 의견을 청취를 해서, 아 우리가 체크하지 못했던 것이 이것인가? 하고 우리가 이거 다 체크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무혐의 줬어.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가지고, 이렇게 결론 내면 될 것 가지고 고검장들 6분들을 모여가지고 같이 조사를 하겠다. 이것은 결국엔 자기들이 뭔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무슨 반격인 것만 표장한 것 자체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추미애 장관님하고 약간 비교를 하는데, 추미애 장관님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고속도로, 그러니까 아우토반처럼 쭉 끌고 가시는 거였다라면, 이번에 박범계 장관님은 약간 골목길 운전? 무슨 얘기냐면 골목길이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뭐 꼭 막 그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만나요. 어디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결국에는 한 길로 가게 그 종착점은 정해져 있거든요. 고속도로는 일직선이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것저것 다 피해 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결론을 도달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돌직구를 던지셨고, 그쵸. 그다음에 그 박범계 장관은 약간 변화구, 두뇌 피칭. 예. 근데 이제
저는 둘 사이에 두뇌 싸움이 한편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제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에 그 부장들, 대검의 부장들 의견을 들어보라면은 지금 대검의 부장들이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인사를 했고, 그러면서 대부분이 민주진보 성향에 적합한 검사들로 참모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조남관 지금 대행 체제고, 그러니까 본인 조남관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그 부장들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내면 자기가 또 검찰 내부에서 그 지휘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본인이 대행되자마자 6명의 고등검찰장과 회의했죠. 고등검찰청장들과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은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고 있다. 예. 그러니까 총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지금 고등검찰청장들이 보수적 시각을 그리고 기존의 그 검사들의 시각을 대변해 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그런 우군을 찾는 과정에서 조남관이 그 약간 변형의 방법 예. 이걸 통해서 집단 지도 체제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결론은 여기에 뭐 모해 위증죄에 관련돼서 한번 다시 이거는 하는 게 낫다. 그 공소시효 되기 전에 저는 그런 결론이 나올 거라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박범계 장관은 본인이 어떤 의견을 말한 게 아니고 감찰 자료가 6천 쪽이나 있다고 하니 당신들이 한번 이문정 검사, 한동수 부장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오라고 던졌단 말이에요. 조남관은 진짜 기회주의자라고 느끼는 게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고검장들을 불러 모아서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내가 독박 안 쓸 거야 하는 그렇죠. 좀 약간 그런 심리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고검장들이 모이면은 6명인가 그렇죠. 네. 모이면은 부장들 입장에서는 분위기에 쫄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대검 검찰총장 밑에 차장검사보다 오히려 위치는 고검장들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사실상 그렇다고 고검장이 봐야지. 서열로 보면은 네. 총장 그다음에 차장 그다음에는 고검장들이 서열이죠. 근데 이게 그 박범계 장관도 그렇고 사실은 오늘 검사들 나부랭이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야. 장관이 아니라 정치인 입장에서 이게 수사지휘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네들 정말 희한한 놈들이죠. 요거를 이제 프레임 만들기죠. 박범계 장관도 뭐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청와대에서 뭐 법무비서관 했던 그런 사람이고 당신은 어차피 정치인인데 정치적 관점에서 한명수 구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몰고 가려고 하는 건데 이 사건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검사들이 소위 말하면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어미중 같은 놈들이 관련되어 있는 한명숙 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을 교사한 사건이에요. 사건을 조작한 거라고. 그러면 이 사건이 드러났어.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관련자 증언을 통해서 드러났어. 요거를 뭉개고 가는 게 더 나쁜 거지. 그나마 정치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검사들이었으면 우리 검사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야. 당연히 거기서 미입건 공남 전개를 해왔던 그게 여기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그런 소리하고 자빠진 그 검찰 내부망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새끼들은 내가 봤을 때 미친놈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당하는데도 약간 좀 모자란 애들처럼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사건이에요? 한명숙 전 총리를 서울시장에 내보냈는데 이명박 때 한명숙을 이겨야만 되는 이명박이 오세훈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가져온 사건인데다가 그 시기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소위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 세력 죽이기 작업의 일환이었단 말이야.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말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체가 진짜 더 정치적인 거죠. 진상규명이 돼야 될. 저는 왜 이 건이 정치적이지 않다라는 근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명숙 전 총리가 지금의 강력한 뭐 대선 주자라든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 이분을 그 다시 이렇게 그 복원하려는 것.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박범계 장관이 지시를 했다고 그러면은, 신원 회복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볼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명숙 총리는 이미 정치권에서 거의 발을 뗀 분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인으로 돌아간 분이에요. 하지만 이게 검찰에서 그 증인을 조작했고, 그리고 증인을 압박했고, 나중에 별건에 관련돼서 그 재소자를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허위 증언을 하게 만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무죄를 받아야 될 사건에 대해서 유죄를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분의 피해에 대한 회복 차원에서 이거는 인권이 침해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죄 받아야 될 분이 형을 살고 나온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지위를 떠나서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것인데 이걸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는 것은 검찰이다. 그리고 네. 그 당시에 검찰이 100% 정치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 위상이 있던 한명숙 총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 이거 한번 보실까요? 한명숙 사건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박영욱, 대한통운 이 사건 5만 달러 수수 의혹은 결국에는 뭐 2009년에 조선일보가 보도하면서 시작됐다가 나중에 2013년에 가서야 대법원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고 요거는 그냥 클리어하시면 되고요. 2차 지금 오해 위증 교사 사건이 한만호 사건이에요. 여기는 9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인데 요게 이제 2010년에 서울시장 선거에 결정적으로 동원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뭐 박영선 후보가 지고 있니 이기고 있니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여론조사는 20% 15% 이상을 오세훈이 한명숙이 이기던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여론조사도 당연히 더 차이가 덜 났을 거고 실제로 그 상황에서도 한명숙 총리는 오세훈한테 0.1% 차이로 져요.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쨌건 지금 한만호 사건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만호 씨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이게 그 당시에 내 증언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한만호랑 재수 동료이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것이 가짜 일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증언하게끔 만든 사건이에요. 한만호의 말이 거짓말임을 검찰이 입증하려고 했던 사건. 모해 위증을 교사했던 사건이라고. 근데 요게 진상 규명이 되지 않으면 검찰 개혁 저는 없다고 봐요. 검찰 우리나라의 흑역사 중에 하나지. 근데 그게 한명숙 총리한테 돈을 줬다거나 한만호 씨가 나중에 자기 진술을 뒤집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찰은 계속해서 하는 짓들이 뭐냐면은 저 사람은 범죄자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했다는 거야. 그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거잖아요. 검찰이 군대 암기사항 외우도 교육시켰다. 한만호 자체한테도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법정에 가서 자기가 증언할 때 암기하듯이 이 짓거리를 했던 놈들이 지금 와서 진실이 드러날 게 두려우니까 뭐 박범계 장관이 정치적 사건이네 만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동료 수감자 중에서 그 찾아낸 사람이 이 사건은 그 한 씨들이 많이 등장하시는데 그렇죠. 한은상 씨란 분이 등장합니다. 근데 검찰이 그 한은상 씨를 회유 협박하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한은상 씨가 그 예를 들어서 구치소에서 그 접견할 때 그 내용까지 다 이렇게 검찰에서 가져가서 그걸 분석한 후에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재심을 도와주겠다. 그 얘기는 너 나중에 뭐 상고하거나 항소하거나 상고하는데 우리가 검찰에서 구형량을 줄여줄게라고 협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별건 내사 사건을 봤더니 너 심각하더라. 이 얘기는 너 지금 형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또 별건에 대해서 기소해서 너 형량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위협을 해서 결국 법정에 데려가서 한만호의 증언이 거짓이다. 내가 이거를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감방에서 들었어요. 이 감방에서 그런 부실한 내용 가지고 연습시켜서 한만호의 증언을 그 반박하는 증언을 찾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토대로 유죄 판결이 난 거죠. 특히 한만호 씨 같은 경우도 전혀 관계가 없는 뭐 아들이라든지 뭐 조카라든지 검사실로 불러가 몇 번을 불러가지고 뭐 조사 이런 부분도 하면서 결국에는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한 문제가 없지만 본인 때문에 다른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압박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뭐 김학이 출금 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게 그거잖아요. 그 양아치 조폭 새끼들이 와서 아이 뭐 따님이 예쁘시던데요. 뭐 어느 학교 다니시죠? 이런 거랑 지금 똑같은 짓거리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가 5개월 동안 이 사건을 조사를 해요. 그중에 한은상 씨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만호가 내가 그때 위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만호가 동료 재수자들한테 내가 그때 한명숙 총리한테 돈을 줬어. 요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또 이 새끼들을 위증 교사를 하는 거니까 위증 교사를 했던 사건을 또 위증 교사해서 또 그걸 뒤엎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들 수도 없이 많을 거야. 근데 이걸 위증을 하는 사람들은 위증할 만한 그들 나름대로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딜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것들을 뒤집는 사람들, 예를 들면 한만호 씨도 그렇고 이 한은상 씨도 그렇고 나중에 자기 말을 뒤집잖아요. 근데 그 뒤집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나 정황적으로 말이 안 되면 그냥 미친 사람인 거고. 근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그때 그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증언하는 명백한 자기 이름 걸고 얼굴 까고 와 저 박원순 시장 뭐 그 피해 호소인처럼 얼굴도 안 까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의 진술에는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이문정 검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검사 조사를 했는데 이거 그냥 덮어.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게 소위 그 윤석열이 얘기하는 우리 특수부의 자존심, 특수부가 얼마나 수사를 잘하는지 예라면 이건 인권 말살을 토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부에 가면 가끔 그 피의자들이 자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단 특수부에 가면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너는 무조건 여기서 걸어서 못 나간다. 너는 어쨌든 구속될 것이고 재판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형을 살게 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처음에 목표했던 결론이 안 나오면 별건을 찾아서 결국은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일이 없을 텐데 전혀 처음에 수사 그 의도와 관련 없던 내용까지 털어서 아니면 친척의 팔종까지 털어서 그런 내용으로 결국은 유죄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 특수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 말살당했는지 이 특수부의 전횡을 없애려 하는 게 검찰개혁의 어찌 보면 핵심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난간 그 대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게 신현섭 검사가 이제 글 쓴 내용을 보면 아니 그 기존에 대검 이번에 무혐의 낸 뭐 검찰 과장 연구관이라든지 검찰 과장의 집단 지성보다 이문정하고 한동수가 더 중요하냐라고 말을 했는데 아니 그들의 집단 지성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문정과 한동수가 배제가 됐으니까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데 왜 집단 지성을 따지는지 그렇게 집단 지성이 높으신 분들이면 이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양석조 검사가 또 글 쓴 게 또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원래 본인이 그 수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그 전에 한번 재소자를 똑같은 거 아니죠. 비슷하게 조사를 했다가 뭐 큰 실수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 말단 검사가 했는데 그 검사가 지금도 뭐 고생하고 있다. 약간 그런 뉘앙스 글을 쓰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당시에 모든 언론이 집중되어 있었고 또 한명숙 총리의 그 변호인은 형사법의 전문가들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유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최근에 김경수 지사라든지 뭐 정경심 교수라든지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최강의 변호인이 있었겠죠. 하지만 기레기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받았죠. 근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거짓 뉴스들만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검사는 내용을 조작하고 있고 그리고 재판관도 거기에 짬짬이해서 결론이 말도 안 되는 표창장으로 4년 뭐 밥 먹고 나왔는데 무슨 댓글 조작했다고 해서 김경수 지사 그 판결 나오고 최강욱 의원은 뭐 인턴 증명서 냈는데 그런 인턴 증명서 인정 못해서 뭐 저기 나오는 것을 본다라면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이 양석조가 누구냐면요. 까먹을까봐 양석조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양석조가 그 심재철 당시 검찰국장에게 상갓집에서 그치. 네가 검사냐? 대들었던 놈입니다. 네가 검사냐 그러면서 73년생이고요. 제주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때는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 새끼도 있을 거예요. 그 어떤 검찰 특수부라는 어떤 프라이드. 근데 내가 봤을 때 약간 이 진짜 양아치들이에요. 왜냐면은 뭐 어떤 뭐 보통 이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진짜 집단 지성이란 그런 거거든. 한은상이든 한만호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그럼 주장만으로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거기에 걸맞는 어떤 일관된 이야기, 정황 또는 증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거 도대체 이상하네 라고 느끼는 게 박범계 장관한테까지도 그렇게 느끼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박범계 장관 같은 사람들은 민주당 현역 정치인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파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할까 봐. 그러니까 나는 정파성 안 드러낼 테니 니들끼리 최소한 한동수 부장하고 이문정 검사 말은 들어봐. 그리고 나서도 어떤 결론이 나는지 한번 볼게. 요 상황이거든요. 여기 이제 요거 말하면 오늘 조남관의 신의 한 수라고 말한 조선일보는 사실은 이게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 신의 한 수예요. 그러고도 니들이 이걸 입건조차 못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 검사들의 이야기는 일부 이런 그 몇몇 정치 검사들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 껄쩍지근해.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 다시 조사하는 게 정상적인 거고 법의 의미는 아니 어떻게 이런 사건을 공소시효가 될 때까지 코에 닥칠 때까지 손도 안 대고 막 어떤 의혹이 드러나도 이문정한테 수사권 뭐 주네 안 주네 직무를 배제하네 많이 하면서 막습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최근에 윤석열이 그 대검에서 이문정 검사한테 직무를 배제해가지고 아예 그걸 손떼게 만드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고검장들 입장은 어떨까요 지금? 난 내가 봤을 때는요. 아 조남관 이 새끼 지가 하지 왜 우리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총장으로 있을 때랑은 좀 분위기 많이 다를 거예요. 지금 내가 그쵸. 봤을 때.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자기 먹고 살아야 되는 앞길이 중요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조남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진짜 그런 지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요거 안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타깃이 분산되는 측면은 있지. 조남관하고 고검장들 6놈 이렇게. 뭐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당신네들이 이런 요거를 진짜 국민들이 납득할 때 세월호 진상규명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사건을 덮었어. 그러면 이러이러한 의혹들은 왜 있는데요라고 물었어. 그럼 그걸 물은 거에 대한 답을 해줘야 진상규명이 되는 거고 아 그래 세월호 사건은 그렇게 일어난 거구나 라고 느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왜 이렇게 의혹이 많은 거야. 정권이 필요에 의해서 덮어버리고 위증 교사하고 이런 짓거리 했던 놈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정상적인 상식적인 수사 지휘를 하면 거기에 나서가지고 정치적입니다. 니들이 정치적이야. 진짜 화날라 그래. 어쨌건 한번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